예, 유수봉입니다. 모듈과 패키지의 개념 앞에서 설명했죠. 기억나요? 그리고 자바 기본 패키지 앞에서 설명했는데 시간이 교시가 바뀐 거지 내용이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앞에서 오브젝트라는 클래스 사용법 가볍게 설명을 했죠. 포인트란 클래스 만들어서 toString이라는 메소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나타내 설명했어요. 오브젝트를 해가지고 어떤 객체가 만들어지면 인스턴스라고 했죠. 그 값을 볼 때 해시 코드 그거 처리하는 거 좀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 거 잘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다양한 클래스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패키지 들어있는 클래스들입니다. 예. 이거는 equal이라는 클래스 한번 보겠습니다. 메소드죠, 메소드. equal 메소드. 기본 클래스들은 equal이라는 거거든요. equal은 equal이에요. 같은지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이제 개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포인트 클래스 지정을 했고요. equal이라는 메소드를 선언을 했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는데 그 내용을 이제 비교하는 거거든요. 새로운 객체가 만들어졌을 때 그게 무엇인지 확인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좀 신경 써서 봐야 됩니다. 여기 보면 불린으로 리턴 밸류거든요. 퍼블릭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 보통 void 썼는데 이걸 쓴 거는 return이란 명령이 꼭 나온다는 소리예요. 거기 false 또 여기 return이라면 true 즉 참과 거짓으로 두 가지로 값을 반환하기 때문에 그 참 거짓 논리값을 나타내는 부울 대수가 부울리언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썼습니다. 그리고 메소드 이름은 equal입니다. 근데 equal이 수행될 때 맥의 변수 인자, 인수라고 했죠. 그건 오브젝트 타입으로 되어 있는 obj라는 이름의 객체를 받아서 쓰겠다는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이 포인트라는 클래스 안에 선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받은 게 obj죠. 그래서 obj라는 걸 받아서 포인트 타입으로 바꿔서 p라는 레퍼런스 변수에다가 별도로 인스턴스화 시켜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x죠. 그 px, 즉 내가 받은 거에 저장되어 있는 x의 값하고 요 x는 누구 x죠? 요 x가 되는 겁니다. 이 클래스 안에서만 사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한테 전달된 거와 내 클래스를 비교해가 그 값이 같은지를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어려워. 그럼 는 하면 안 되나? 는 참. 는 하면 되는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 자신하고 전달받은 거하고 해서 이게 이제 객체를 만들게 되면 객체 속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동일한 것, 내용은 동일한데 객체가 따로 만들어져서 다른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어떻게 비교하는 거죠? 똑같이 10,000원짜리가 있는데 10,000원짜리 하나 있는 거하고 1,000원짜리 10장 있는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금액으로는 동일하죠. 그렇지만은 권종, 종류로 비교한다면 틀린 게 돼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값을 비교할 거냐, 아니면 그거의 모양을 비교할 거냐, 값이냐, 아니면 돈으로 하면 금액이냐, 아니면 지폐수냐,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얘가 좋은 건가? 그렇게 비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볼 때는 같은 거, 어느 측면에서 보냐에 따라서 이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하고 1,000원짜리 지폐 10장이 있어요. 이거 달라요? 틀려요? 달라요? 같아요? 금액으로는 같죠. 그렇지만 권종, 돈의 지폐 종류로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같아 틀려 물어볼 때 금액이 같냐 물어보면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매수가 똑같아 물어보면 틀립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걸 받아달라는 거예요. 괜히 어렵게 설명하네. 예, 보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이렇게 지금 클래스를 선언하고 여기서 이제 점검을 한번 해볼 겁니다. 기본적으로 A라는 객체를 만들었는데 얘는 포인트로 만들었습니다. 2하고 3. B라는 객체 만들어서 2하고 3 똑같은 거네. 결론은 내용은 똑같지만 메모리는 따로따로 존재합니다. 그림 이렇게 그려놨죠. 그리고 세 번째 C는 포인트 3, 4로 했어요. 객체가 3하고 4라는 값을 가진 상태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A하고 B를 이렇게 비교했다고. 그러면 A하고 B는 요 객체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이거는 같아요? 틀려요? 똑같이 2하고 3을 가졌잖아. 얘도 2하고 3 가졌고. 이거잖아. 이거 같은 거 아니야? 그런데 비교한 대상이 A예요. 이게 변수예요? 객체예요? 객체잖아, 객체. 이 객체 같은 거냐 물어보면 여기서 같다는 소리는
여기 레퍼런스 변수가 A가 있고 레퍼런스 변수가 B가 있을 때 이게 메모리상에 실제 여기 저장이 돼 있죠. X 어떤 값이 저장. 이 값을 하나를 놓고 둘이 이렇게 가리키면 이건 같은 게 되는데 실제로 여기서 각각 명령을 줬기 때문에 각각 메모리를 할당 받았다고요.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하면 틀리다고 나옵니다. 내용은 같지만 다른 곳에 저장이 돼 있다. 그 소리구나. 그런데 equal이라는 메소드를 썼거든요. equal이라는 메소드는 그 속에 드는 값만을 비교해요. 그래서 B라는 곳에 들어있는 값들하고 A라는 곳에 들어있는 값들을 비교해봐라 이 소리거든요. 그러면 요 equal을 만나면 요리 넘어오겠죠. 그리고서 여기서 B가 요리 들어가고요. B를 갖다가 객체화시켰고요. 그 다음에 B에 들어있는 X의 값하고 원래 내가 가진 즉 요 앞에 있는 거죠. 요 A, 여기 A가 되는 거죠. A에 대한 값하고 비교하는 거죠. X의 값을. 그러면 같죠. 여기도 2고 여기도 2니까. 그래서 이거는 true가 나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건 2하고 3이고 3하고 4가 되니까 이거를 비교시키면 false가 나온다는 거죠. 요거 개념을 할 때 잘 봐요. 값을 비교하는 거냐, 아까 돈 얘기했죠. 금액을 비교하는 거냐, 지폐 매수를 비교하는 거냐 이 소리입니다. 엄밀하게는 좀 틀려요. 그렇지만 형식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equal이라는 함수가 어떤 값을 비교할 때 이 메소드가 할 때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강조 많이 하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갈게요. 차이점은 아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예, 뭐 같은 개념의 문제입니다. rectangle이라는 클래스에 equals를 만들어 연습하기인데 똑같은 문제입니다. 앞에 거랑 여기서 똑같이 했는데 이번에는 아까 이제 숫자만 했는데 면적 이게 또 그런 예네. 요 얘가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이게 도형이라는 소리죠. 다각형. rectangle은 사각형을 보통 얘기하죠. 사각형, 직사각형. 그래서 이게 폭과 높이의 값을 갖고서 그 면적을 구해내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여기에 요거 이제 기본적으로 이 도형 직사각형은 가로와 세로의 수치를 데이터로 갖는다, 멤버로 갖는다죠. 그리고 분리해서 이퀄 같으냐 물어보는데 이 같은 거의 기준은 이렇게 계산했어요. 가로와 세로를 곱한 값을 비교했거든요. 즉 면적을 비교한 거죠. 면적이 같으면 동일한 변수, 동일한 도형으로 취급하겠다는 의미로 이 메소드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거는 폭이 2구 3인 거, 두 번째 거는 3이고 2인 거예요. 이 둘을 면적을, 수치로는 2하고 3, 3하고 2는 틀린 거죠. 그렇지만 여기 equal이라는 메소드에서는 그 둘을 곱한 그 결과값을 비교했다고, 즉 면적을 비교했다고요. 네. 봅시다 어떻게 나오는지. B라는 거하고 A라는 게 같은지 확인해 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같으면 아니다. 여기는 요거만 덜렁 들어있죠. if 그리고 부울대조 조건식이 들어가면 이게 참이면 얘가 수행이 되는 겁니다. else가 없습니다. 독립적인 거예요. 이것도 독립적인 거죠. 그래서 A하고 B가 같으면 이걸 출력하고 A하고 C가 같으면 이걸 출력하고 B하고 C가 같으면 이걸 출력해 이 소리입니다. 우리 학기 초에 순서도 그리는 거 한번 연습 낼 때 내가 세 개의 숫자를 입력받아서 그 크기 순으로 정돈해라 뭐 이런 거 낸 적이 있었죠. 그거 생각하면 되게 유사하네요. 이렇게 처리했을 때 과연 지금 값이 2하고 3, 3하고 2, C도 있었네. 3하고 4가 들어갔을 때 과연 이 프로그램 세 개를 비교하죠. A하고 B가 같은지 A하고 C가 같은지 또 B하고 C가 같은지 비교했습니다. 어느 게 같은 거죠? 면적 기준이니까. 그렇다면 A하고 B가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A하고 B가 같으니까 첫 번째 거 요게 수행돼서 요 명령이 요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요. 금액으로 하면 동일하면 10,000원짜리 한 장과 1,000원짜리 10장이 있을 때 금액은 동일하죠. 이거 같은 건 금액을 물어본 거죠. 그 숫자의 크기를 물어본 거잖아요. 오케이? 그렇게 받아주면 됩니다. 앞에 거랑 같은 건데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 어느 측면에 동일한지를 검사한다 라는 개념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래퍼. 요게 없어서 발음은 또 묵음 같아요. 이거 묵음이죠. 발음이 안 되니까 이상하네. 래퍼입니다. 래퍼 클래스. 래퍼. 이거는 우리가 하는 래퍼 아닙니다. 랩. 포장하는 랩 그겁니다. 자바에서는 기본 타입으로 자바의 기본 타입을 클래스화한 게 8개 클래스가 있어요. 바이트, 숏, 롱, 인트, 롱, 캐릭터, 플롯, 더블, 불리언이 있는데 이게 기본 데이터 타입들이거든요.
이거에 뭔지 모르는데 랩 포장한데 포장한 클래스가 또 있대요. 똑같이 바이트, 숏, 인티저, 롱, 캐릭터, 플롯, 더블, 불려. 특징은 첫 글자가 대문자예요. 첫 글자가 대문자네. 네,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름이 랩인 클래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하. 이름이 랩인 건 없어요. 아까 앞에서 우리 오브젝트는 있었잖아요. 근데 랩 클래스라고 얘기했죠. 랩이란 이름은 없다고요. 포장이 돼 있다는 거예요. 래퍼 클래스는 자바의 자료형은 크게 기본 타입과 참조 타입으로 나누어지는데 대표적인 기본 타입은 이런 것들이 있고 참조 타입에는 클래스하고 인터페이스가 있다. 우리 지금 썼던 것들이죠. 그런데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기본 타입 이것들을 객체로 다루고 싶을 때가 있어요. 교양업계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쓰는 거를, 그럴 때 사용하는 클래스를 래퍼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름은 이렇게 대문자로만 선언해 주면 되죠. 이걸 이렇게 래퍼라고 한 이유는 기본 타입의 외부를 변경할 수, 기본 래퍼, 그냥 기본 타입 내부, 기본 타입을 포장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객체는 포장 객체라고 하는데 기본 타입을 내부에 두고 그 포장했다는 의미로 랩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어디에 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말이 많으면 안 되는데. 예, 랩 객체 생성, 랩 객체 생성하는 거 쉽습니다. 그냥 여기 앞에 우리가 변수 선언하듯이 하는데 대문자로만 쓰면 이게 랩 객체가 됩니다. 랩 클래스를 쓴 겁니다. 랩이라는 클래스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다 값을 집어넣을 때는 기본적인 값, 이 값을 랩의 크기를 인티저로 바꿔서 넣어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객체가 되는 거예요, 객체가. new라는 걸 쓰질 않네. 야, 이것도 특징 중에 하나네요. 클래스는 보통 new라는 명령을 써가지고 인서트를 생성하잖아요. 얘는 그렇게 쓰질 않습니다. 이거는 기본 데이터 타입을 마치 객체같이 변형시켜서 제어하고자 확인해보자는 게 목적이에요. 잘 안 써요. 기본 데이터 타입도 쓰기 번거로운데. 그래서 기본 타입을 외부로, 내부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은 그냥 앞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정의만 해주면 돼요. 동일합니다. 단지 초기 값을 주는 게 좀 특이하죠. 같은 게 특이하다. 요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쓸 때 또 나오겠죠. 문자 열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문자로 바꾸면 여기 뭐야 왜 문자이라고 읽으랬지? 똑같은데? 내가 뭐 오타난 것 같습니다. 문자열도 뭐 비슷합니다. 이렇게 디테일이 없어가지고 따옴표로 묶여 있네요. 여러분 봤어요? 이렇게 따옴표로 되어 있는 것도 value of라는 메소드를 이용하면 숫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value of 저 메소드 되게 좋네. 숫자 집어넣어도 되고 문자 집어넣어도 다 숫자로 그 값을 바꾸네. 숫자일 때만 됩니다. 여기 숫자일 때 문자 넣는데 문자는 true, false 두 가지만 됩니다. 이럴 때만 이걸 문자열로 랩핑한 데이터를 집어넣는다. 문자열을 갖다 랩핑시키겠다 이 소리입니다. 플롯 객체는 더블 타입의 데이터로 생성이 가능합니다. 플롯은 무조건 다 더블로. 더블이면 더블 크다는 거죠. 메모리구를 좀 크게 잡겠다는 의도밖에 없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플롯 안 써요. 더블 아예 안 쓰는 거 아니고 아주 가끔 씁니다. 어쨌든 기본 객체를 이런 식으로 포장할 특별한 건 없고요. 앞에 대문자만 쓰면 되는데 초기 값을 주는 부분들이 좀 특이하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초기 값을 쓰는 게 좀 특이하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소수점이 있는 숫자에 대해서는 더블이라는 말을 써야 된다는 거. 여기도 더블 썼죠. 이것도 있었구나.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래퍼라는 클래스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이렇게 쓰는 요령입니다. 기본 객체를 포장해서 쓸 때 기본 객체 인티저 캐릭터 이거는 데이터 타입이죠. 이거를 마치 객체 인스턴스 같이 쓰겠다는 겁니다. 통과? 말 많어. 랩 객체, 래퍼 객체는 이런 많은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많은 거 보니까 아까도 이거 설명하다 죽어놨는데. 래퍼. 이럴 때 한번 공부하는 거죠. 랩은 힙합의 한 주축을 이루는 음악 요소입니다. 그리고 각본에 이루는 말을 리듬에 맞춰 말하는 걸 얘기하죠. 래퍼는 이런 겁니다. 시간 없어.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래, 또 오른쪽 보느라고 왼쪽 거 보지 말아라. 인티저에 관련된 것들인데 뭐 기타 등등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비트 카운트, 비트를 계산하는 거, 플롯 밸류, 이게 소수점이 있는 숫자로 바꿀 때 값, 긴 밸류, 숏 밸류. 이거 데이터 타입을 바꾸는 거잖아. 요게 중요하다.
parser int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문자열을 주게 되면은 그걸 분석해서 정수값으로 바꿔주는 걸 얘기합니다. 문자열 s를 정수로 변환하는 것, 문자열 s를 지정된 진법으로 변환하는 것. 요 레딕스는 진법이라는 소리입니다. 이진법, 8진법, 16진법 이야기하죠. 그거고요. to binary string이라는 것도 이거는 뭐지? 이진수로 변환. 헥사 스트링. 헥사는 16진수라는 소리입니다. 16진. 더럽게 많습니다. 필요하면 씁시다. 이걸 다 여기서 설명 시간이 아깝죠. 하여간 래퍼 객체는 이렇게 다양하게 숫자 데이터를 갖다 객체와 같이 해서 변환시키는 이런 메소드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둡시다. 필요할 때 와서 살펴봅시다. 읽어줘요? 에이씨, 혼자 해요. 네, 래퍼의 활용, 래퍼 객체로부터 기본 타입의 값을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뭐 특별한 거 없는데 아까 했던 내용하고 동일한 사항 아니에요? 내가 왜 이걸 여기다 또 집어넣었지? 이건 기본적으로 선언하는 것도 알아내기라고 했는데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런 것도 있네. 캐릭터 밸류 오브 C라는 것도 있네. 나도 이 메소드를 다 외우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필요할 때만 하는 겁니다. 나도 여러분 강의하려고 다시 보면서 놀라 이런 것도 있었구나요. 근데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교수님이 개뿔도 모르네 이러면 안 되죠. 교수님도 모르는 거 보니까 이건 자주 쓰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줘야죠. 오케이? 네. 문자열을 기본 데이터 타입으로 쓰는 변환에 있어서는 이렇게 인티저하고 파스, 이렇게 앞에 보여줬던 그거네. 여기까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앞에 설명하는 같은 거. 설명 안 하고 넘어갔지만. 기본 타입을 문자열로 요거는 좀 씁니다. 이거 좀 씁니다. 기본 데이터 타입이 있는데, 이렇게, 요걸 갖다 문자로 바꾸고 싶어요. 스트링입니다. 스트링. 자주는 아니지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인티저를 문자로, 인티저를 헥사 스트링으로, 더블 타입을 문자로, 문자를 문자로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불린을 문자로. 모르겠어. 투 스트링이야 다 그냥. 그런데 내가 원하는 형식을 앞에다 적게 돼 있죠. 이거는 자세히 보면 데이터 타입이긴 하지만 이게 객체같이 쓰이잖아. 앞에가 객체가 되고 뒤가 메소드잖아요. 고 개념 잡으라는 겁니다. 데이터 타입이 일종의 객체같이 쓰이고 있구나. 진짜 그러네. 첫 글자가 다 대문자네.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첫 글자가 대문자입니다. 여기도 대문자였네 보니까. 이게 한글에선 대소문자 개념이 없는데 영어는 대소문자의 개념이 있어서 읽기는 똑같이 읽는데 의미가 틀려요. 여기 프로그램에서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자주 안 씁니다. 예, 실습 예제 나왔습니다. 예, 실습 예제 나왔습니다. 레프레스를 이용한 활용이었고 앞에 설명은 그런 것들입니다. 이거는 뭐 한번 쭉 한번 훑어보고 이렇구나라고만 좀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한번 볼까요? A라는 거를 to low case, low case는 뭐죠? upper case, low하고 high case라고 하지 않습니다. upper case, low case에서 upper case는 대문자, low case는 소문자를 얘기합니다. A라는 문자가 헛다운표, 즉 문자네요. 문자 열이 아니고 그걸 low case, 소문자로 바꿔서 출력해라 라고 했네요. 근데 출력한대. 여기 하는 거예요. 출력을 안 했지? 선언이, 근데 여기 나와, 이거 왜 어디 갔어? 내가 뭔 짓 한 거냐. 그리고 C는 숫자. 여기 하나 빼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알아서 돌려보면 됩니다. 이게 당연한 거니까요. 소문자는 개념을 알면 됩니다. 그리고 캐릭터에서 C1, C2에다가 문자로 4하고 F라는 글씨를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캐릭터 is digit. C1 is digit라는 것도 나 설명한 적 없는 것 같은데. C1에 들어있는 것이 digit. 응? 디지트? 숫자냐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넘버라고 하지. 이름은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 맘이에요. 그래서 그거가 문자 중에 이게 숫자인지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건 불값으로 나옵니다. 참 거짓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 값을 찍어주는 거죠. 이게 숫자면 숫자라고 찍는 거죠. 즉 C1에 모두 4 들어있죠. 근데 문자로 처리했지만 그 값을 숫자로 바꿔서 디지트로 바꿔서 판단을 하는 거죠. 숫자를 찍는 거죠. C2에는 F라는 게 들어있죠. 이게 알파벳이냐, 이제 알파베틱이라고 적어내. 그러면
설명도 안 하고 이런 걸 막 풀면은 되죠. 네, 그런 방식으로 해서 다양한 메소드 사용하는 거 좀 적어놨습니다. 근데 이건 뭘까요, 이거? 이게 뭐죠? 이렇게 되면 B에 뭐가 저장이 되죠? 부울값이죠. 참 거짓인데 4가 3보다 크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참 거짓으로 판단해서 참이죠? 그럼 여기에 true가 들어갑니다. true. 0과 1로 안 들어갑니다. 다른 프로그램 언어에서 0, 1로 처리가 되거든요. 자바에서는 true, false로 처리가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걸 그대로 찍고 싶으면 부울린 값으로 해서 부울린 값을 to 문자로 바꿔라. B에 들어있는 것을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이걸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그럽니다. 논리값을 바꾸는 경우 논리값을 갖다 문자로 바꿀 때는 파서 부울린 값을 분석을 해서 이 값을 분석해서 부울값으로 바꿔라 이 소리입니다. 애매한데 이거? 안 써요. 한 번도 써본 적 없습니다. 이상한 게 막 나와. 오케이, 통과. 괜히 열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과제로 낼 겁니다. 예, 박싱과 언박싱 설명했어요. 박싱은 포장을 한다. 언박싱이라고 했죠. 언박싱이 그 블로그나 이런 유튜브들 많이 하잖아요. 그겁니다. 아까 우리 랩 클래스 했죠. 어떤 데이터 타입이 있을 때 그걸 객체로 보고서 조작하는 방법 했는데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랩핑한다, 랩핑을 벗긴다 그 개념 있죠. 기본 데이터 타입을 랩 객체로 변환하면 그걸 박싱한다고 하고요. 랩 객체를 기본 타입에서 값을 빼내면 언박싱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설명한 이 내용들입니다. 요걸 갖다가 요게 I자 대문자예요. 박싱하죠. 즉 객체로 만들면 이 값을 갖다가 객체로 집어넣죠. 이런 거 박싱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은 인트 밸류는 뭐냐? 인트 밸류 선언도 안 하고서 10 인트 밸류 10이라는 건 인티저 I자로 돼 있죠. 요거는 랩핑 객체예요. 랩핑 클래스예요. 이거에서 인티저 밸류 값을 뽑아서 n에 집어넣어라. 즉 이거는 실제 값을 뽑아내는 거죠. 이럴 땐 언박싱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동 박싱과 자동 언박싱이라는 게 있어서 JDK 1.5부터는 자동으로 된다고 하네요. 이거 봐. 배울 필요 없었던 걸 또 우리는 설명했어. 통과! 점점 좋아지고 있답니다. 자동 처리된대요. 뭐하라 설명해. 그러면 박싱, 언박싱 개념은 있는 거고요. 자동 처리된다는 거죠. 오케이. 예, 앞에서 설명했던 사항이죠. 박싱과 언박싱. 일반적인 데이터를 갖다가 랩핑 시키는 걸 박싱 한다라고 하고요. 랩핑 되어 있는 거에서 값을 뽑아내는 걸 언박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돌려보기 바랍니다. 통과. 너무 빠른가요? 아니요, 할 게 많은데, 아니면 내가 50분 수업하면 기분 안 나쁠 거 아니야. 그래서 좀 빨리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직도 한 20페이지 정도 더 나가야 됩니다. 스트링의 특징과 객체 생성. 스트링 객체 쓴다는 거죠. 스트링이란 객체. 스트링 객체요? 아니죠. 클래스죠. 스트링이란 클래스의 문자를 처리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거를 설명하는 이유는 숫자랑 틀리게 이 문자열 같은 경우 크기 비교할 때 조금 까다로운 조건들이 몇 가지가 들어갑니다. 또 이거에 개별적인 문자를 제어하는 방법도 들어가거든요. 아니 뭐 문자열이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글자 뽑아내고 싶어. 또 두 번째 글자만 대문자로 바꾸고 싶어. 이런 일을 할 수 있거든요. 또는 두 번째, 세 번째 사이에 새로운 글자 삽입하고 싶어.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는 겁니다. 스트링 생성자에는 스트링 이런 생성자 알죠? 객체가 만들 때 초기값을 설정해 주는 애, 처음에 실행되는 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스트링이라는 생성자, 스트링에 인자가 있는 놈, 이것도 배열이네요. 스트링의 오리지널, 이건 뭐지? 스트링의 스트링 버퍼라는 스트링의 스트링을 갖고 가는 스트링의 스트링 버퍼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네. 무슨 차이가 있지? 어쨌든 생성자가 4개나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괴롭힐 것 같습니다. 할까? 말까? 해봅시다. 하려고 온 건데. 스트링이란 객체 살펴봅시다. 문자 열입니다. 스트링은. 스트링 리터럴과 뉴 스트링. 이건 새로 만든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새로 만들 때 리터럴로 생성할 때는 직접 이렇게 주게 되면 이게 만들어져서 들어가죠. 그리고 스트링 s에다가 new라는 명령을 주고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hello라는 스트링이 만들어진 리터럴로 생성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new라는 명령을 쓰면 객체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다운표로 직접 만들 경우는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이럴 때는 A hello든 hello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연결시켰어요. 이게 레퍼런스 밸류라고 그랬잖아요. 목록. B는 B 만들었어요. 거기 자바란 글씨 저장했어요. 오케이. 지금 리터럴 생성 설명하고 있습니다. hello라는 걸 딱 하려고 했어. C를 만들었고 hello를 하려고 봤더니 이미 여기 보니까 hello라는 데이터가 이미 존재해. 그럼 메모리를 절약해야지 임마. 똑같은 건데. 그래서 여기다 연결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리터럴로 선언하면 이렇다는 거죠. 앞에 시킬 때 이런 개념 한번 했죠. 10,000원짜리하고 1,000원짜리 5개, 10개 있을 경우 비교할 때 그런 겁니다. 이런 짓을 자바 버처머시 알아서 해요. 알아서.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다가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객체로 생성했을 경우는 각각 독립된 메모리 공간을 할당받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죠? 잘 판단해서 해야겠죠. 내가 어떤 류의 작업을 하냐에 따라서 리터럴로 생성하는 게 좋을지 객체로 생성하는 게 좋을지는 판단해 사용하면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있으라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놓고서 이런 식으로 선언해놓고 C의 값을 바꾼다고 그리고서는 A를 찍었더니 A의 값도 바뀌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서는 황당해하죠. 컴파일러가 꼬죠. 자바는 프로그램 언어도 아니야. 이런 헛된 헛된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자바 언어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생성할 때 조심해서 생성해라. 그 소리입니다. 네, 스트링 객체. 아까 하는 거 조심하라고 그랬죠. 또 스트링 객체로 선언했을 경우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특징이 있네. 별도로 메모리를 활성받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 테이블에 등록이 되어 있고 그걸 갖다 쓰기 때문에 수정할 수 없다라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스트링 객체 쓰지 말아야겠네. 스트링 객체가 선언하기가 좋은데 다운표만 있으면 되는데 알았죠? 그리고 스트링 객체는 비교할 때 꼭 이퀄을 써야 합니다. 이퀄 알았죠? 넣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쓰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그래? 뭐 예를 통해서 설명할 것 같죠? 봅시다. 스트링 객체가 은근히 제약사항이 많네. 동일할 때는 동일한 메모리를 사용한다는 거, 또 한번 저장하면 고칠 수 없다는 거. 고칠 수 없다는 거는 이거를 고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고쳐져요. 딴 거 저장시키면 됩니다. 얘들은. 요 다운표 속에 있는 거는 불가능 실행 중에 못 고친다는 소리입니다. 실행 중에 수정 불가해요. 실행 중에 누가 저걸 고치기 어떻게 고치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오케이? 예, 스트링 객체에 대한 다양한 메소드들이 있어요. 스트링 메소드, 스트링 클래스 속에 있는 메소드 많이 쓰이고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캐릭터 at 특정한 문자가 어디에 있느냐, 또 특정한 위치에 있는 것의 코드 값은 무엇이냐, 또는 compare to 이것과 비교해봐라. concatenate입니다. concatenate인가? 모르겠네요. concatenate, 연결시킨다는 소리입니다.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이 문자를 뒤에 붙여줘 그 소리입니다. 그럼 contain 포함하다죠. 싣고 있다 이런 사전적 의미가 좀 명확하지 않네. 그래서 요 문자가 있냐 없냐를 분리 참거짓으로 반환하는 겁니다. 되게 많어. 그리고 length 이거는 문자열의 길이를 가져올 거고요. replace 있네. 특정한 문자를 바꾸는 것도 합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많이 들어가 연습할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네. 여기에 이걸로 바꿔줘 이 소리입니다. 이건 문자열이네. 배열이네. 스프릿 나누라는 소리네. 이거를 기준으로 잘라서 구분해 이 소리입니다. 뭐 지저분하고 있어. 그리고 서브 스트링 이건 뭐지? 비긴 인덱스라네. 배열로 되어 있거나 문자열일 경우 두 번째 자리부터 뒤에 거 다, 다섯 번째 글자부터 뒤에 거 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to lowercase 앞에서 설명했죠?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트림은 이렇게 어떤 문자열을 만들 때 앞에 빈 공간이나 뒤에 빈 공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의미 없이 입력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하다가 스페이스를 딱 누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앞뒤에 붙은 공백을 없애버리는 그런 메소드입니다. 트림 해면
이게 원래 잔가지를 치다 사상 처리하다 이런 사상인 거 모르는구나. 그런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앞뒤 공백 문자를 제거하는 겁니다. 스트링에 관련된 메소드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봅시다. 예제 나오겠죠.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추가가 됐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문자열을 비교하는 거거든요. compare to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비교합니다. 이 내용 잘 이해해 줘야 됩니다. 자바라는 것에 자바 들어있고 C++에 C++라는 기호가 들어있을 때 이 둘을 비교해서 집어넣을 거거든요. 자바를 compare to CPP랑 비교해라. 문자열과 비교하라는 거죠. 그럴 때 그 결과값이 여기 들어가요. 아니, 이거는 숫자로 나오나 본데? 그러니까 이렇게 됐잖아. 그래서 그 값이 0이면 같은 거고요. 0보다 작으면 앞에가 작은 거고, 이게 0도 아니고 작지도 않으면 크다는 소리죠. 즉, 0보다 큰 숫자가 나오면 앞에 글씨가 크다는 소리입니다. 요거 테스트에서 원리를 빨리 이해하기 바랍니다. 문자열을 비교하는데 compare to라는 명령을 쓰면 불린 값으로 결과값이 나오질 않습니다. 0이 나오면 같다는 소리고요. 마이너스 1이 나오면 앞에가 작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1에 플러스 값이 나오면 이게 앞이 크다는 겁니다. 이게 음수값이 나올 수도 있고 양수값이 나올 수도 있고 0이 나올 수도 있는데 compare to 이겁니다. 이거 compare to 이거 예. 직접 돌려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찍어봐도 됩니다. 요걸 수행한 다음에 RES라는 요 값을 프린트 라인으로 한번 찍어봐요. 어떤 값이 나오는지. 그러면 됩니다. 예제 또 나옵니다. 그리고 문자열은 절대 넣는 하지 말라고 그랬죠. 오케이? 예, 문자열 연산 이거 이미 써봤습니다. 우리 문자열로 되어 있는 건 더하기 표시로 해서 문자를 컨캐티네이터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컨캣이라는 이 메소드를 써서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이미 썼잖아요. 이게 문자열 값 더하기 그다음 불값 더하기 숫자 더하기 문자 더하기 문자열 해도 출력이 되죠. 이때 더하기 썼었잖아요. 문자열에서는 더하기가 문자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콩캣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어느 게 편해요? 이렇게 쓸래요? 이렇게 쓸래요? 더하기 쓰고 끝낼래요? 콩캣 가로 열고 어쩌고 저쩌고 쓸래요? 알아서 사용하기 바랍니다. 콩캣은 새로운 문자열을 생성한다. 이게 또 이런 것도 있네. 아까는 출력할 때 임의로 만드는 건데 콩캣이라고 했을 경우는 그치 차이가 있겠지. S1에 ABCD 들어있고요. S2에 EFGH가 들어서 각자 독립된 객체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S1에다가 요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주고 싶을 때 이럴 때 쓴다는 거죠. 이거를 그냥 더하기 쓰면 안 되나? 라는 의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 어쨌든 정상적으로 붙이고 싶을 때는 콩캣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기존에 들어있는 내용 뒤에 S2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붙여줍니다. 붙었죠? 그 기존 거는 없어지겠죠. 오케이? 콩캣이라는 건 새로운 문자를 생성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오케이? 문자열 내에 공백 제거, 문자열의 각 문자 접근 이런 게 있습니다. 문자열 내 공백인데 엄밀하게 문자열 내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데 앞뒤니까 내는 맞죠. 트림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습니다. 한번 써보기 바랍니다. 금방 이해됩니다. 이거 없애겠다는 소리입니다. 이거. 오케이? 근데 탭도 화면상에는 빈칸 있죠? 공백하고 똑같죠. 그게 또 없어집니다. 문자열의 문자 이건 무슨 소리야? 특정한 문자열 속에서 몇 번째 글씨를 여기다 숫자를 집어넣은 그 글씨를 찾아냅니다. 이런 글자가 있는데 이 중에서 두 번째 글자 잡아내. 그러면 두 번째 글자가 뭐죠? 세 번째인데 얘들은 0번부터 해야 됩니다. 0, 1, 2, 3 이렇게 나가거든요. 2라고 집어넣으면 세 번째 자리 우리가 얘기하는 세 번째 글씨가 나오는 거죠. 오케이 알았죠? 돌려보기 바랍니다. 예, 지금 6-7 예제에서는 스트링 클래스 메소드를 활용한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앞에 설명한 그 내용들이거든요. 꼭 이 그립스에 올려서 직접 돌리고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여기다 자기 이름들도 한번 적어보면 좋겠네요. 한글일 때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아요? 한글일 때 여기 저기 캐릭터 at 이거 썼잖아요. 그럼 한글이면 어떻게 되지? C 언어 같은 경우는 한글을 잘랐습니다. 아, 있어요. 한번 해봐요. 한글이 잘 되는지. 잘 됩니다. 답부터 얘기하면. 확인하기 바랍니다. 직접 해보세요. 예, 여기다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명령이 수행됐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 실행 과정을 그림으로 설명을 해 놓았거든요. 너무 쉬운 내용이고 여러분이 이제 이 정도 능력은 된다는 판단이 서기에 패스 하겠습니다. 살펴봐야 됩니다. 진짜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거 활용해서 기말과제 수행할 거거든요.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충분한 예제 혼자서 공부하기 바랍니다. 스트링 버퍼 클래스. 이거는 스트링은 사이즈가 지정이 되거든요. 근데 버퍼 클래스 이걸 쓰면은 가변 크기의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가변 크기. 잘 쓰냐고요? 안 써요. 스트링 클래스와 달리 문자열의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콩캣 쓰면 늘어나잖아. 그렇잖아. 콩캣 쓰면 되잖아. 콩캣 씁시다. 말 배워. 이것도 생성자도 4개씩이나 있는데. 메소드 보죠. 버퍼? 필요할 때가 있을 것 같은데 교양 있는 사람들은 잘 쓸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스트링과 유사한 스트링 버퍼라는 게 또 있고 얘는 그 크기를 가변적으로 문자열 변경이 가능한 클래스다라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스트링 버퍼의 주요 메소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봐, 많다니까. 네, 문자에서 콩캣을 쓰지 않고 쓰는 방법이 있나 봐요. 어펜드라는 명령, 어펜드 뒤에 추가한다는 거죠. str 스트링에다 스트링 버퍼를 덧붙인다. 스트링 버퍼로 했을 경우는 여기다가 요 내용을 뒤에 붙여버리는 거 같아요. 여기에 저장돼 있는 거예요. 버퍼로 된 거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 캐패시티, 이건 버퍼의 현재 크기. 현재 얼마큼 쓰고 있는지도 랭스가 아니네. 캐패시티라고 쓰네. 딜리트? 이런 것도 있는데? 문자열 속에서 내가 위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지워. 그러면 지워지기도 한대요. 좋은데. 인서트도 되네. 삽입도 되고, 대체도, 바꾸기도 되고, 거꾸로도 되고, 이건 한번 실습해 볼 만한데요? 랭스를 지정할 수도 있네. 스트링 버퍼 내 문자의 길이를 재설정할 수 있다. 현재 길이보다 큰 경우 넓은 문자를 지워주면 작은 경우는 기존 문자를 잘라낸다. 뭔지 모르겠고. 이거 괜찮은데? 스트링보다도 재밌는 것 같아요. 스트링에서 이거 하려면 까다로운데 얘는 메소드가 다 제공이 되네. 왜? 가변적으로 크기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봅시다. 어떻게 하는지. 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각 명령에 대해서 실제로 메모리상에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지를 그림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불러주는 거 귀로 듣고 이해할 단계는 이제 넘어서고 있거든요. 보고서 그렇군. 이건 이런 뜻이군. 이렇게 받아들여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위에 거 연속적으로 수행되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결과를 가지고 이거 바탕으로 두 번째가 수행이 되고요. 이거 바탕으로 세 번째 수행이 되는 겁니다. 독립적인 명령들이 아닙니다. 알았죠? 꼭 해보기 바랍니다. 과제로 제시했으니까. 네, 6-8번 예제도 6-8번 예제도 스트링 버퍼를 쓴 거 동일한 겁니다. 이거 그냥 해보기 바랍니다. 앞에 설명한 거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 믿거든요. 재밌네. 이런 거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통과. 진짜 통과입니다. 나는 통과, 여러분은 실습. 오케이? 우와, 이건 또 뭐야? 이거 스트링 투 캐니지가 아니라 토큰입니다. 토크나이저. 스트링 토크나이저입니다. 토큰이라는 거. 이런 거 써본 적 있는지 모르겠네. 토큰이라고. 보통 일상생활에서 버스 요금이나 자판기들을 사용할 때 쓰는 가짜 동전입니다. 가짜 동전. 동전명인데 가짜가 있어. 이게 하나밖에 없으면 이게 진짜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토큰이라고 그러면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기본 요소, 언어적 기준으로 기본 요소를 토큰이라고 합니다. 개념적으로는 동일해요. 그래서 그거 하는 클래스를 갖다가 스트링 토크나이저라고 합니다. 유틸 밑에 있네요.
하나의 문자열을 여러 개의 문자열로 분리입니다. 나누어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네임은 기태, 어드레스는 서울, 나이는 21살 했을 경우 요걸 이렇게 자를 때 쓰는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걸 쓰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명령을 주면 요게 쫙 잘라져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스프리트 명령도 있는데, 그렇죠? 이거 써도 되는데. 네, 어떤 건지 예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지정된 경우입니다. 여기서 내가 쿼리하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되면 이 속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 좋은데, 예, 기준으로 해서 여기다 지정된 문자, 여기서 요거 기준으로 잘라달라고 했잖아요. 이거 기준으로 다 잘라져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첫 번째 토큰, 두 번째 토큰, 세 번째 토큰이 만들어지는데 지정된 델리미터, 구분 문자에 의해서 나누어진다는 거, 스프릿 된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오케이. 가만히 있어. 근데 이건 또 뭐지? 이거는, 여러 개일 경우, 하나일 때는 하나만 지정하면 되는데, 이 앰퍼센트로도 하고, 는으로도 하고 했다면, 이거와 이거를 둘 다 기준 문자로 삼겠다 할 때는, 여기다 쭉 적어주게 되면, 그래도 다 잘라주겠다는 줄입니다. 이게 어디 쓰일까?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교양 있는 사람은 잘 안 쓸 것 같고요. 실제로는 전공한 사람도 많이 쓸 것 같아요. 많이 씁니다. 전문적으로 쓸 때. 예, 스트링 토커나이저 생성자하고 메소드가 있어요. 생성자는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가 하나인 경우, 두 개인 경우, 하나, 둘, 세 개인 경우로 생성자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메소드는 별로 많지 않네요. 카운트 토큰, 헤즈 모아 토큰, 넥스트 토큰 이렇게 나누어지네요. 토커나이저 됐을 때, 쭉 잘랐을 때 그걸 불러 쓰는 거네요. 그때 몇 개로 잘라졌는지, 그리고 다음 토큰이, 그리고 여기가 끝인지 아닌지, 이건 다음 거 하나씩 불러낼 때 쓰겠는데, 아까 이렇게 목록에 여러 개가 들어갔잖아. 하나씩 불러 써야 되잖아요. 불러 쓰는 그런 메소드들입니다. 자주 쓰는 건 아니고요. 좀 전문적으로 할 때 하죠. 데이터 날락을 분석했었을 때 또는 쉽게 데이터를 뭉뚱그려서 데이터를 잘랐을 때 주로 사용합니다. 교양 있는 사람 많습니다. 예, 6-9번 스트링 토커나이저 클래스 메소드 사용법 나와 있습니다. 앞에 설명한 사용 내용들이거든요. 홍길동, 장화, 홍련, 콩지, 팥지라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걸 슬래시를 기준으로 잘라줘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반복문 썼습니다. 반복문이 뭐죠? 토큰이 더 있으면 이렇게 있을 때 이게 하나씩 밑으로 내려가는 거구나. 그래서 다음 토큰을 잡아서 화면에 출력해주는 명령을 줬네요. 이렇게 찍히고 있는데 동작하는 원리 한번 따라가면서 이해해 보기 바랍니다. 별거 아닌 내용이에요. 쉬운 내용이에요. 천천히 따라하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 매스 클래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스 수학이죠, 수학. 예, 산술적인 연산에 관련된 것들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건 많이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뭐 다 사용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몇 가지는 많이 사용이 됩니다. 모든 메소드는 스태틱 타입, 처음에 정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으로 바로 호출이 돼야 됩니다. 바로 만들어지고 늘 유지된다는 소리겠죠. 이건 일반적인 함수들이네. 메소드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니까요. ABS 절대값, 코사인값. 이런 거 나오면 안 되는데. 사인값, 탄젠트값 이런 거 우리 쓰지 맙시다. 네. 실, 플로, 이건 뭐지? 실, 플로. 이건 바닥. 이거 반올림한다는 소리네. 실이면 천장이죠. 실링팬 할 때 실이에요. 이건 플로, 마루란 소리죠. 가장 정수값 버림이란 소리고 가장 큰 값 올림이란 소리구나. 맥스 미니멈 이건 최대값 최소값. 여기 데이터가 쭉 열거되어 있으면 큰 값 작은 값 골라낸다는 거. 랜덤은 임의의 수 난수를 발생시킨다는 거죠. 라운드는 얘는 같은 종류입니다. 얘는 버림, 올림, 얘는 반올림, 맞지? 반올림이지? 네, 반올림입니다. 스퀘어 루트, 이런 거 우리 안 좋아하죠. 얘도 제곱근인데 쓰지 맙시다.
필요할 땐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산술 연산과 관련된 것들이 저장되어 있는, 등록되어 있는 클래스입니다. 매스. 매스 클래스를 이용한 난수 발생. 이거는 이제 어떤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 퀴즈를 한데 보면은 규칙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매번 할 때마다 똑같이 동작하면 안 되죠. 그럴 때 이 랜덤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이미 숫자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스태틱 더블 랜덤이라는 것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럼 숫자가 발생이 되는 거죠. 요거 한번 돌려보라는 거죠. 0부터 10까지 1씩 증가하면서 반복이 되는데 그때 랜덤이라는 함수 메소드로 어떤 값을 계산해 낸 다음에 100을 곱해서 2를 더해줬어요. 이건 뭐냐 그러면 랜덤 값은 0에서 1 사이에 있는 숫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소수점이 있는 숫자가 발생이 되겠죠. 거기다 100을 곱하게 되면 숫자가 이 숫자에다 100을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0부터 99까지의 숫자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거기다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1부터 100까지 사이에 있는 숫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그 소리예요. 그거 찍으라는 거죠. 여기 설명되어 있네. 이런 씨. 네, 알았죠? 나중에 임의의 숫자가 필요할 때는 이 메소드를 불러서 쓰면 됩니다. 샘플에 나올 것 같아요. 과제에 나올 것 같아요. 네, 나왔군요. 예, 매스 클래스를 이용한 매스 클래스의 메소드 사용하는 거죠. 파이? 이거 그냥 아무것도 없네. 이건 상수값입니다. 상수 출력 이렇게 있네. A에 무슨 값이 있어야겠죠? 왜 값을 안 줬는데? 문제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A에 값을 안 줬는데? A에 값을 안 줬는데? A에 값을 안 줬는데 어떻게 나오지? 모르겠는데? 코드가 좀 부족한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좀 그래 보이는데? A가 무슨 값인지 모르는데 A를 어떻게 찍지? 네, A에 여기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추가해서 하길 바랍니다. A는 무슨 타입인지 모르겠지만 매스 파이가 들어가야겠죠. 매스 파이가 어떻게 집어넣는지 대문자입니다. 이거 이게 들어가야 될지 어떤 식으로 놓아야 될지 여러분이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이거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왜? 예제니까 또 여러분한테는 과제니까 처리하기 바랍니다. 그냥 하면은 분명히 에러 날 것 같은데 컴파일 단계에서 에러 걸립니다. 해결하기 바랍니다. 좋은데? 무조건 이제 좀 배웠기 때문에 막 시켜도 되고. 오케이. 그리고 밑에 부분은 랜덤수 발생하는 거 나타난 겁니다. 이거 독립적인 얘기 문제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임의의 숫자가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좀 단점이 있어요. 이거 지금 특별한 말은 하지 않았는데 행운의 숫자? 이거 로또로 쓰면 안 돼요. 이 알고리즘으로, 이 프로그램으로는 이 중복이 똑같은 숫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과제를 내볼까? 똑같이 하는 숫자를 발생시키는 요령? 오케이. 별표했어요. 오케이. 기말 과제 만들 때 이 내용을 꼭 한번 넣어봐야겠네. 네, 통과 해보기 바랍니다. 캐란다. 달력이네. 달력 클래스가 있네요. 캐란다 클래스의 특징, 유출되는 패키지인데 시간과 날짜 정보를 저장 관리하는 클래스라고 합니다. 연도, 월, 일, 요일, 시간, 분, 초, 밀리초, 오전, 오후 등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런 건 쓸모가 있지. 자주 안 쓰죠. 근데 생각보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귀찮지. 여기 숫자 나오네요. 연도, 월, 시간, hour of day. 24시간 기준으로 표시할 때는 이렇게 하면 오전으로 구분하고 0부터 12의 숫자가 0부터인가? 0부터가 아니라 11까지죠. 0부터 12, 그거 지금 한 겁니다. 12가 안 들어가죠. 얘는 0부터 23까지죠. 얘는 0부터 23까지죠. 오케이. 밀리초라는 거, 여기 나눠요. 밀리초라는 건 1000분의 1초입니다. 밀리미터 해갖고 10분의 1 개념 아닙니다. 이거 1000분의 1초입니다. 1000분의. 나머지 뭐 동일하네요. Day of months는 한 달의 날짜 몇 번째 날이냐고, Day of weeks, week 주죠. 1년, 한 주의 요일을 썼구나. 헷갈린다니까. 이거는 그죠. 요일인데 요일이 월, 화, 수 이렇게 나오자고 숫자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돌려보죠. 뭐 하여간 이런 메소드들이 제공된다는 거 알고 있고요. 한번 써봅시다. 필드구나. 메소드가 아니라. 필드면 뭐죠? 변수란 소리예요. 그래서 괄호가 없었구나, 여기에.
괄호가 있으면 메소드인데 괄호가 없어. 이런 걸 여러분이 발견을 해야죠. 내가 얘기할 때까지 기다리면 어떻게 해요. 오케이? 그래서 필드란 말을 썼구나. 오케이, 통과. 봅시다. 캐렌다의 객체 생성 및 날짜와 시간. 특별한 건, 객체, 똑같네요. 캐렌다 get instance라는 걸로. 객체 생성이 좀 특이하네. 캐렌다 get instance네. 이런 거 없고, now 객체는 현재 시간과, 이렇게 하면은 현재 날짜와 시간 정보가 생성되고, 캐렌다는 추상 클래스이기 때문에 new 캐렌다를 하지 않습니다. 요것도 중요한 부분이네. 날씨 정의, 시간 정보에 대해서는 new 캐렌다, new라는 명령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캐렌다 get instance라는 메소드를 불러 쓰게 되면 객체가 생성되고, 그 값이 캐렌다라는 now라는 객체에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요게 현재 시간과 날짜를 저장하는 방법이네. 그럼 now는 나중에 불러쓰기만 하면 되네. now에서 가져와 뭐를 캐렌다 연도를 가져와 월을 가져와 이런 식으로 쓴다고 하네요. 설명하고 싶은데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잘 쓰지도 않아요. 필요할 때 찾아봐도 돼요. 이거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도 되는 겁니다. 해봐요. 그래도 알았어요. 과제로 낼게요. 이제는 뭐 어느 정도 하니까 과제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날짜와 시간 정보를 처리하는 객체는 캐렌다라는 거 알고 있기 바라고요. 봅시다. 캐렌다를 이용한 현재 날짜와 시간을 알아내기, 날짜 시간 설정하기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조그만 글씨로 촘촘하게 잘 적어놨군요. 이런 게 나오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그겁니다. 예제니까 과제로 해야 되고, 근데 뭐 다행스러운 건 내가 추가적으로 수정하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무슨 처음 데이트야. 데이트는 집에서 좀 방바닥 긁고 있는데, 응? 이걸 갖다가 현재 날짜, 오늘 날짜로 처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데이트는 무슨 수업이 있었던 날짜가 낫겠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각각 어떻게 쓰는지 샘플 예제가 다 나와 있거든요. 직접 하나씩 돌려가면서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와, 근데 이건 뭐냐? 스위치 케이스문도 오래간만에 썼네. 좋은 예제 같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좋은 방법은 아닌데. 스위치 케이스문 이것도 있고요. 이게 좀 자신 있는 친구들은 내가 분명히 이거를 문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를 스위치 케이스문을 쓰지 말고 어떻게 쓸 수 있죠? 배열을 써라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배열을 써서 해결해 봐라. 기억해요. 별표해놨습니다. 배열에다가 월요일, 월화, 수, 목, 금, 토를 저장해 놓고 일요일이 없네. 일부터 했구나. 그렇게 놓고서 이걸 찍는 요령. 즉 스위치 케이스문을 쓰지 않고 if문이나 스위치 케이스문을 쓰지 않고 출력하는 예제를 작성하시오라고 예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기 바래요. 혼자 해봐요. 이건 돌려보면 돼요. 금방 됩니다. 오케이? 먼 길 달려왔습니다. 지금 이제 세 번째 시간이 좀 길게 나왔습니다. 50분 이상, 근 1시간가량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뭘 설명했는지만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모듈과 패키지의 개념 설명했고요. 모듈과 패키지의 개념, 그리고 자바의 기본 패키지 설명했습니다. 자바의 기본 패키지, 오브젝트, 래퍼, 스트링 버퍼, 스트링 토커나이저, 메스, 이것만 한 게 아니죠. 또 뭐 했죠? 맨날 카란다도 했죠, 캐란다. 또 뭐 했었죠? 그치, 이거라고 얘기하자면 이 속에 많은 메소드들이 있었습니다. 다 예제로 엮어줬는데 그 메소드들도 하나씩 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배울 때 한 번 정도는 써 봐야 됩니다. 자주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데 내가 이제 이건 너무 그 삼각함수나 뭐 코사인 코사인 이쪽은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한 번은 돌려보기 바랍니다. 그 값의 의미를 모르는 상태에서 돌린다는 게 조금 낭비적인 시간 낭비적인 일이긴 하지만 처음이니까 배우는 학생이니까 여러분은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한 번씩 요거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만드는 과정도 한번 내가 보여줬죠. 그리고 요거는 쓰는 방법이거든요. 여기 들어있는 메소드는 다 괄호로 묶여 있죠. 맞아. 아까 이 캐렌다에 보면은 메소드가 필드란 말 썼습니다. 멤버 필드, 그 필드의 차이점도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되게 많이 한 것 같아. 괜히 내가 다음 시간 넘길 걸 좀 잘못 자른 것 같지 않아요? 어쨌든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힘을 내서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